안녕하세요. 4월 2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수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하면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에 네. 대한 위험이 있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외부 활동도 좀 꺼려지는 지금 이제 그 온라인 강의 때문에 뭐 태블릿이나 이 PC 앞에서 장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예.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게 되다 보면 네네. 어깨와 목에 무리가 가고요. 무엇보다 이 눈 건강이 비상인 것 같아요. 이 눈 건강이 비상이 된 이유는요,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청색광 있지 않습니까?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블루라이트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되게 되면 망막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시력 저하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이 화면 앞에 청색광 차단 필름을 붙여주시거나 이미 모니터에 내장이 되어 있는 청색광 이 차단 필름 이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렇죠. 꿀팁들 꼭 활용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생방송 강원 365 화요일 소식 시작해볼게요.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형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약간은 무기력해지고 조금 힘든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아주 에너지 넘치는 소식 가져왔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화요일 소식 시작을 해볼 텐데 네. 박진영 리포터가 전해주실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부터 보니까 막 활력이 오늘따라 넘쳐 보이는 게 어허.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제에 다녀왔거든요. 인재요? 아주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네. 이 지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보면 입맛도 좀 떨어지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굉장히 팔팔하죠.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젊어서 나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것도 명수 씨랑 뭐 나이 차이 많이 나지만 많이 나지 않지만. 아, 동의를 하면서도 부동의하는 게 일단 예. 입맛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네네.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좀 힘이 빠진다. 그쵸. 아, 이런 건 많이 예, 느끼고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약간 특효약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 요즘처럼 봄이 무르익어가는 이때 아주 싱그러운 기운을 가득 담은 그런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한번 맛보면 아주 흠뻑 빠져가지고 매력이 아주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보시죠. 봄처녀 제오시네. 오늘 노래 부르시네요? 그러게요. 네. 새 푸롯을 입으셨네. 이제 어디를 둘러봐도 이 봄이 왔음을 물씬 느끼는데요. 이 봄에 맛볼 수 있는 맛은 어떤 맛이 있을까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이맘때 식욕을 돋우는 산나물이 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봄 기운 가득, 땅 기운 듬뿍 머금고 나온 봄나물들. 파릇파릇한 모습만 봐도 활력과 싱그러움이 넘치는데요. 지금 강원도 들녘은 산나물의 계절, 향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두 번 취해버린 봄나물 만나러 인제로 가보시죠. 산나물의 고장 인제, 깊은 산 맑은 물을 자랑하며 싱싱한 자연을 선물하는 곳입니다. 나른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줄 봄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많은 게 다 뭐예요? 곰치예요. 곰치요? 산나물,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곰치입니다. 향긋한 향기가 먼저 반기는데요. 맛에 반하고 향긋함에 또 한 번 반한다는 곰치. 지금이 딱 곰치 제철입니다. 잃었던 입맛과 활력을 찾아주는 봄나물, 곰치.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면서 요즘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곰치를 제때 꺾어야 되는데 못 꺾어서 많이 늦게까지 일해요. 아니, 이렇게 넓은데 지금 이렇게 혼자서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이렇게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곰치를 따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한 입, 두 입, 곰치를 따면서 싱그러운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게 없는 곰치예요.
보세요. 맛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줄기라든지 이파리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다 먹어도 돼요. 이렇게 먹어보세요. 아유, 맛있어. 맛있지요? 향이 바로 올라오네요, 이 향이. 네, 무농약 그냥 밭에서 뜯어서 그냥 먹어도 돼요. 진짜 봄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 잔디 풀 위로 봄바람은 불고 아지랭이 잔잔히 긴 어떤 날 나물 캐는 처녀는 언덕 위로 다니며 콧나물 찾나니 예쁘다 그 손목. 인제에서 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한 작물이 있는데요.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땅을 뚫고 올라와 쑥쑥 잘 자랐죠? 제가 나물 캐는 처녀라는 노래를 불러봤는데 지금 여기에 나물 캐는 처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나물 캐는 처녀는 없고 할머니밖에 없어요, 농촌에.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고우신데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와서 운전하게 농사 좀 하십니다. 많이 그러게요. 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농산물 값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사를 안 질라 그러지,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지금은 나물 캐는 할머니가 되셨지만 그래도 왕년에는 나물 캐는 처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아버님 만나신 거죠? 그랬지요. 뭐 저 처녀 때는 뭐 젊었지.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농사 많이 짓다 보니까는 이렇게 할머니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냉이나 곰치가 식탁에 올라오면 아,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서양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스파라거스라고 합니다. 이 아스파라거스 오늘 실물로 처음 봤는데 이게 요즘 유망받는 그런 농작물이라고 하던데요? 예, 요즘 간에 회복이 좋고 피부 회복이 좋다고 해서 많이들 찾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많이 이제 심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는 올해 같은 게 처음 출하하는 거여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들녘, 초록빛 잎들이 무성한데요. 3월에서 5월이 제철인 산마늘, 마늘의 알싸한 맛과 향이 묘하게 느껴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산나물입니다. 저는 사실 산나물이라고 하셔가지고 야트막한 산에서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입산 금지를 하다 보니까 전봉산에서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거기 가서 채취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입산을 못하게 하니까 그 씨를 받아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심어서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제 산나물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가 아주 청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주 진짜 산 바로 밑에 동네에 아주 공기 좋고 물 좋고 아주 그런 데서 기르는 거라서 진짜 맛있습니다. 예전엔 산에서 자생하던 나물이었지만 지금은 대규모 시설 재배를 통해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무농약, 무공해, 친환경 농법으로 명품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산마늘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제군에서 이 마을에 그 산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공동으로 다 지어주신 그 공동 선별장이 있습니다. 인제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입니다.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하고 유통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뭐니 해도 산나물이 가득하죠. 찾는 곳은 많고 일손은 부족하다 보니 요즘은 눈코 새 없이 바쁜데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봄나물 축제를 대신해 인제 온라인 논특산물 쇼핑몰 인제장터에서 산나물 세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곰치, 산마늘, 아스파라거스가 들어있는 명품 산채 꾸러미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싱싱한 나물들을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해주고 또 작년에나 해마다 받으셨던 분들이 인제곰치나 이 산나물이 좋다고 계속 주문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가 좀 고냉지다 보다니까 날씨가 추워서 제때제때 작물이 조금 못 나와요. 하지만 산나물은 너무 싱싱합니다. 자,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나물의 맛을 볼 차례인데요.
저의 몸에 활력을 줄 자연의 맛. 어머니, 인제 오면은 이 산채 음식들을 꼭 먹어보라는데 예. 이거 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산채 음식이? 여기 산이 높잖아요. 산이 높아서 요 전봉산에서 나는 나물들 요즘에 아주 나물이 아직 전봉산에서는 아직 안 나오지만 요 가까운 데서 많이 나와요. 이게 다 여기서 나는 나물이에요. 예. 그럼 오늘 비빔밥? 예, 여기 예, 비빔밥 맛있어요. 저 예. 비빔밥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한번 잡숴보세요. 여기 그럴까요? 골고루 넣어가지고. 하나씩. 예, 예. 인제의 산을 옮겨놓은 듯 각종 산나물 반찬이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갖은 산나물과 밥을 넣어 비비고 비비고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산나물. 산나물 특유의 향과 풍미가 느껴지는데요. 어머님의 손맛까지 더해지면서 산나물 비빔밥 완성!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처음에서 자라가지고 보고 있어요. 나물을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예. 근데 할머니 죄송해요. 여기가 더 맛있어. 어떡해. 진짜 맛있어요. 요 곰치에다가 이렇게 나물을 싸가지고 여기다 싸서 이건 집에서 직접 만든 된장이거든요. 된장이요? 예. 이번엔 곰치쌈. 곰치의 향과 맛을 그대로 살려 야무지게 한 입. 코로 봄내음이 꽉 퍼지는데 정말 인제에 왔으면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곰치쌈은 뭐니 해도 고기와 함께 먹을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먼저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어머님 손님 역시 최고죠. 싱그러운 자연의 맛, 맛있어서 기분 좋고 건강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먹고 또 먹어도 다시 생각나는 맛입니다. 계속 드시네요. 잘 드시네요. 예.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제가 요즘 사실 입맛이 정말 없었는데 지금 이 인제에 와서 이 많은 산나물들을 먹고 잃어버린 입맛을 찾은 것 같아요. 봄내음으로 가득한 이 계절, 지금 강원도 인제는 온통 산나물 세상입니다. 건강과 활력을 찾아줄 인제 산나물, 식탁 위에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른한 봄날 입맛이 없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 산나물 어떠세요? 인제 곰치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은 인제 산마늘 최고입니다. 청정 인제 산나물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석 씨 저희 침 좀 닦고요. 너무 맛있게 드시고 오셨잖아요. 네네. 저도 너무 먹고 싶은데 진영 씨가 이렇게 산나물을 딱 먹고서 코로 이렇게 향기를 딱 내뿜을 때 그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봄나물이 맛과 향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른한 봄철에는 이 충곤증이나 이 피로 회복에도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건강에만 좋고 이 맛이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 산나물은 맛도 좋고 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나물로 만든 그 장아찌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다녀오고 이 봄에 산나물 아주 흠뻑 취한 것 같습니다. 저 취한 거를 굳이 뭐 저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아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아까 영상에서 네. 진짜 밥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입맛도 살아나게 하는 게 이 산나물 비빔밥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지금이 딱 이 산나물 축제 시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네. 산나물 축제가 전부 취소가 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산나물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요즘 부쩍 이렇게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눈물이요? 네, 뭔가 가슴이 찡하고 막 먹먹하고 이런 마음을 네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촉촉하네요. 뭐 요즘에 뭐 예. 미세먼지도 좀 덜한 것 같은데 뭐 눈이 커서 그런지 왜 이렇게 예. 눈물이 글썽글썽 왜 그러는 겁니까 요즘에? 눈물이 좀 나요, 제가. 아니 요즘 사춘기도 아니신데 소녀 감성이 되신 오락가락하긴 건가요? 합니다 우리 명수 씨가. 오락가락이라뇨. 예. 저 놀리지 마세요. 이번 화면 보시고요. 네, 영숙 씨가 네. 저를 이렇게 놀리실 수 있을지 제가 잘 아, 모르겠는데 저를 눈물 짓게 하는 주인공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지금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인지 확진자가 43만 명, 40만 명이 넘었고요. 개별적으로 더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자, 보셨죠? 너나 없이 힘든 이 시기에 소중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작은 영웅이라 부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제가 그 작은 영웅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가보시죠. 출발! 평범한 듯 대단하고 작지만 큰 우리의 영웅을 만나러 갑니다. 지도상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이 살고 계신다는 그 건물 앞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의 집 앞.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소식 듣고 왔어요. 아니, 이 어려운 시국에 다른 이웃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또 성금을 기탁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잘 찾아온 거 맞죠? 아니, 얼마를 기부하신 거예요? 뭐 1,000만 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내 입신에 쓰는 거는 전략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걸 그냥 놔두고 가면 뭐해. 그러니 이렇게 이제 좋은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게 기본칙이 아니겠나 이래가지고 생각하고 난 이렇게 또 알려질 줄 아는 생각은 안 했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절약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내가 전략을 하고 살아야지 남에게 도움을 쓰고 있지. 그러니 나는 물 한 방울도 나는 이 헛땡기라는 생각을 안 들어가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혹시? 내 가족만 내 사람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그래 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젊은이들 봐도 그게 다 우리 같은 형제 자식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저건 남이다 이렇게 그런 소울이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 자녀분들은 그러면 따로 있어요. 따로 계시고. 예. 아니 그러면 아드님도 혹시 아세요? 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기부하시는 거? 그렇지만 알지.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본이 돼야 되잖아. 어머니 쓸 거는 그렇게 전략을 하면서 뭐 그렇게 했느냐고. 기부는 부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몸소 보여주신 할머니. 자, 어머니 말씀대로 그 기부하신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잘 쓰일 겁니다. 일단 정말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해서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오지 마세요. 두 번째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좋은 일 하셨다는 분 만나러 왔는데 느낌이 왔습니다. 일단 얼굴도 이쁘시고 본인 맞으시죠?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디 계세요, 그분? 저쪽 주방 쪽에 계세요. 저쪽에 계십니까? 네네네. 저기. 네네. 네, 가보시죠. 이번에 그 좋은 일 하셨다는 그분 맞죠? 네. 어떻게 하시고. 대체 무슨 좋은 일 하셨길래 저한테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지원받은 임대료를 시에다 좀 기부 좀 했어요. 임대료를, 요즘에 그 착한 임대료 운동 이런 거 좀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건 건물주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죠. 그건 건물주 분들이 하는 거죠. 그걸 어떤 돈을 기부를 하셨다는 건지. 지금 많은 점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본사에서 이번에 다 이제 올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를 받으셨는데요, 지원? 저희 여기 세가 400개예요. 4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없는 돈이라 생각을 하고 400만 원 지원 받은 거를 그거 그대로 다 이제 기부를 한 거죠. 저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장에 뭐 이 가게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직원분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정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심정이실 텐데. 진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저희 가게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받은 거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건 어차피 제 몫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이 점심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손님들이. 네네. 지금은 2테이블 정도밖에 없네요. 지금 너무 없어요. 네네. 확실히 코로나19 전과 후가 많이 차이가 나죠?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는 한 40% 정도 지금 매출이 좀 떨어졌고 손님들 자체가 이렇게 모이는 걸 기피를 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한민국 화이팅! 강릉 화이팅! 계속해서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바로 강원도 태백입니다. 강릉 찍고 이번에 넘어온 곳은 산소도시, 청정도시 태백입니다. 태백에선 과연 어떤 작은 영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들으려면 여기 들어가서 여쭤봐야 된다고요. 들어가 보시죠. 저기 태백에 작은 영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누구랑 혹시 얘기를 하시면 예. 권미연 담당자님. 자, 이곳 태백에도 저희에게 정말 깊은 감동, 잔잔한 감동을 주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러 왔는데 그분들 어디 가면 일단 뵐 수 있는 건지. 그분들 지금은 뵐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아니 저희 오늘 지금 촬영 그러면 완전 막판에 지금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밖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는 좀 거부하시거든요. 그분들이요? 네. 예. 대신 그분들이 남긴 편지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편지를 남기셨어요? 네. 지금 이게 그 편지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편지와 함께 마스크 그리고 100만 원이 담긴 가방을 놓고 간 장애인 부부. 처음엔 이 돈을 돌려주려고 했다는데요. 그거를 왜 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는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안 좋은 형편에서 생활하시는 가정 편이 좋은 형편은 아니시거든요. 이분들 형편을 생각해서 100만 원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편이 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남편분은 지체 장애하고 언어장애가 같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배우자 되시는 분은 지적장애가 있으시고요. 네, 그런 가정입니다. 혼자 거기가 하시던 할머니도 이렇게 좀 가끔 돌봐주시고요. 여기 교통봉사 같은 것도 남편분이 좀 하시고요. 평소에도 그런 분이셨어요? 네. 야, 진짜 제 자신이 더 작아지네요. 예. 그 마스크는 어떻게 구입을 하셨대요? 왜냐면 그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동과 시에서 배부된 것들도 있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이분들이 워낙 그런 가정이니까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신 것들도 있고 이거를 하나 두 개 다 모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는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근데 본인은 정작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를 한 일주일씩 사용하신다고. 아이고. 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네, 그분들을 더 많이 이제 살펴드리고 더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그러한 형편에서도 도움을 어려운 분인데도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린다는 것에 또 마음이 또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관님도 말씀하시면서도 그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해가지고 유지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감히 우리 국민분들이나 강원도민분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태백시 장성동에 거주하시는 그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너무나도 유용하게 잘 쓰일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어떠세요? 눈물 좀 찡하셨죠?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눔은 부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는다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몸소 희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할머님도 식당 사장님도 그리고 또 장애인 부부도 모두들 특별한 분들이라서가 아니라 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할머님은 평생 절약을 하면서 사셨다고
힘들다고 해요. 젊은 시절에는 굶는 일도 많았다고 하는데 따뜻한 마음 보내주셨고요.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식당 사장님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임대료를 더 어려운 분들께 나눠주셨고요. 또 밖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우리 장애인 부부 귀한 마스크와 성금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한 번 눈물 찡하면서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울컥하신 것 같습니다, 명수 씨가. 진짜 힘들 때 빛을 발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셋도 그리고 지금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가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장애인의 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편견에 맞서 싸우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수백 가지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키워가고 계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웃들의 이야기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 와서 또 일하면은 또 좋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해요. 여기 나와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과 직업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일터가 있다는 것에 더욱 감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싸우느라 지칠 때도 있지만 스스로를 독려하고 동료들을 의지하며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 누구보다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여수 만성리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16명 장애인들의 보람찬 일터이자 온화한 보금자리인데요. 이곳에선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상담,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곳이고요. 이곳은 면장갑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내산 원사를 가지고 면장갑 종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면장갑이 제조 공정이 좀 단순하고 중증 장애인들이 쉽게 배울 수가 있고 빨리 적응할 수가 있고 오랜 숙련 기간 동안 전문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갑류를 선택을 했고요.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반자동 시스템에서 실을 연결하고 바늘을 갈아주는 섬세한 일들이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일 2년 동안의 연습 기간을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데요. 덕분에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해내죠. 좀 편하고요. 일단 다른 데보다 이렇게 남 눈치 볼 일도 없고 장갑 나갈 때가 좀 보람 있고 이제 좀 일을 좀 저희가 잘 하고 있었구나라는. 완성되어 나온 장갑에 열 처리와 결속 작업을 하고 꼼꼼하게 불량품을 선별해내는 것도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저는 작년에부터 시작했어요. 단순 이제 노동 작업하고 장갑 만들 때가 제일 보람입니다. 단순한 작업이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는 법. 집중하고 반복하다 보니 각자의 전문 분야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서 좋으니 이들에게 이곳은 일터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무슨 작업이에요? 결석. 정직하게 만들고 검수까지 꼼꼼하게 거치다 보니 보호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한번 인연이 닿으면 길게 이어지는 관계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고스란히 장애인 작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장갑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를 해야지만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고 꼼꼼하게 한 컬레 한 컬레를 다 이렇게 선별 작업을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그 판매 수익금 전체는 장애인 근로자 급여와 수당으로 지급되니까 많이 좀 구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의 또 다른 장애인 작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소한 누룽지를 생산하는 이곳에선 밥짓기의 달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나 짜주세요? 한 17분. 제가 제 밥을 제일 잘 짓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누룽지 물은 자연적으로 맞춰져서 꼬들밥이 잘 됩니다. 하루에 17번씩 무려 3년 동안 밥을 지어왔으니 고슬고슬한 고두밥을 짓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연덕 어머니, 밥짓기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이곳에선 10명의 작업자들이 협업을 통해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늘 밥 짓는 냄새가 퍼지는 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터이자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행복 충전소죠.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루고요. 재밌고 좋습니다. 9시부터 4시까지요. 오후 4시까지요. 220도의 고열로 작업하는 누룽지다 보니 날이 더워질수록 작업의 강도도 높아지는데요. 그럼에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쁜 문영 씨. 그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노릇노릇 바삭한 누룽지에 대한 자부심도 최고죠. 제가 만든 거는 이제 맛있고 이제 해맑게 맛있고요. 이제 고소하고 맛있고요.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으로써 품질 좋은 누룽지를 생산하다 보니 제품에 대한 반응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아 씨 밥 좀. 해맑은 미소로 작업장의 분위기를 띄우는 이분은 일명 밥 푸는 남자 정진환 씨. 그에겐 멋진 꿈이 있습니다. 난 밥 푸는 사람이에요. 돈 벌고 장가 가려고요. 저는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독립해서 혼자 사는. 늘 밝게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다리를 다치면서 장애인이 됐는데 저희 장애인들은 신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내 다닐 때 길리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렇게 다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죠? 대부분 지적장애인이 한 80% 되고 지체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하고 또 그 급여를 또 받아서 그리고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재활 자립장에서는 요즘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바로 쌀로 만드는 건강한 빵인데요. 생산 품목을 늘릴수록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늘어나는 만큼 다각적으로 품목 확장을 고민하는 거죠.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초집중 모드로 임해보는데요. 빵 만드는 일은 장애인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빵 반죽을 굉장히 만지고 있으면 저희가 그 껌놀이 하잖아요. 풍선껌 불어서 하는 것처럼 꼭 그런 촉감이에요. 그래서 반죽을 만지는 동안에도 굉장히 정서적 안정도 느끼실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반죽과 친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닝빵이에요. 모닝빵 우리 몇 g이에요? 36g. 반주를 해서 36g을 재서 동그리기를 합니다. 모니빵이라서 어린이들이 빵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36g입니다. 주 재료로 쌀을 이용하다 보니 어려운 점도 많았다는데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했다네요. 쌀은 보통 떡을 만들지 빵으로는 저희가 상상을 잘 하지 않아요. 발효 시간을 잘 맞추고 반죽을 맞추면 빵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쌀이 떡이 되진 않고 빵이 되었습니다. 이게 쌀로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만드는 먹거리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을 기울여서 엄격하게 만드는 만큼 맛과 품질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모양도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빵이라서 기분이 좀 버터를 꼼꼼하게 발라서 고소함을 배가시킨 모닝빵. 비주얼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정말 빵이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제가 만든 빵이어서
최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땀 흘려 오늘의 시간을 일구고 그럼으로써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서 진영 씨가 제철 맞은 산나물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산나물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장아찌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그 명이나물 장아찌가 아우, 맛있죠, 맛있죠. 상큼한 예. 게 밥에도 어울리고 고기에도 어울리고 정말 너무 맛있잖아요. 용석 씨는요? 드실 줄 아는 분입니다. 전 사실 뭐 미각이나 후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전 다 좋아해요. 아니 이것들이 이제 봄나물 보면요, 뭐 산나물 보면은 다들 생긴 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향이 좀 독특하고 뭔가 생긴 게 좀 이렇게 파릇파릇한 게 생기를 돋우다 주는 느낌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간에 뭐 결론적으로 봄나물, 산나물은 다 옳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맛있다, 그렇죠. 다 먹고 싶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 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철 맞은 봄나물들 그리고 쌈채소의 맛있는 밥상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 정말이지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웬일인지 쌉싸름하고 향긋한 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오늘은 겨우내 잠들었던 입맛 확실하게 깨워줄 제철 봄나물과 쌈채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집 나갔던 입맛 확실하게 찾아올 특급 비책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밥상 위에 봄이 돌아왔다. 나른하고 입맛 없는 요즘 제철 만난 향긋한 봄나물과 봄에 먹어야 더 풍성하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쌈채소로 식탁 위에 봄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모로 기운 빠지는 요즘 봄의 기운 듬뿍 받은 건강나물과 쌈채소로 입안 가득 봄의 축제를 즐겨보시죠. 아이고, 힘들다. 오늘 제가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을 지금 올라왔어요. 오늘 제가 찾으러 온 이건요, 산에서 나는 금이라고들 부른다고 하죠. 뭐 산채 왕이라나? 뭐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산나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힘들다. 아니 산에서 나는 금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으러 왔는데 진짜 산에서 나는 금이 있나요? 아, 산에 금이 있죠. 정말요? 예. 어디 있는 거예요? 조금 가십시다. 아니 황금이 진짜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있죠. 나무에 황금이 달려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봄철에 금을 캐러 이렇게 큰 바구니를 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금이 도대체 뭐예요, 아버님? 봄철에 나는 두릅입니다. 두릅이 금이었어요? 예. 쌉싸래한 귀한 맛. 자연산 두릅이 바로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금이었군요. 두릅은 대략 4월 초 싹이 올라와 중순 정도가 되면 따기 시작하는데요. 첫 순이 가장 부드럽고 영양분이 높아 지금이 두릅을 먹기 딱 좋은 시기라네요. 그럼 두릅 따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나무 위로 올라온 두릅의 가장 밑단을 손으로 잡고 꺾어서 수확을 하는데요. 이때 뚝 소리가 나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완벽하게 땄다는 신호음이라네요. 아버님 저 사실 두릅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릅이 몇 월에서 몇 월까지 나는 걸까요? 예, 4월 한 10일경서부터 4월 말까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바짝 한 달 나는 거네요. 그렇죠. 또 너무 크면은 어디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 농장은 치악산 슬기의 그 아주 청정면 지역으로서 북쪽이 막혀 있고 남쪽이 확 트여 있어서 햇빛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런 곳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빨리 출하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월 딱 한 달. 자연이 준비한 한정판인 만큼 고기보다도 더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두릅은 쌉싸름한 사포닌 성분으로 원기 회복은 물론 환절기 봄철의 건강 지킴이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와 이제 포장이 다 된 거네요.
이제 출하만 남겨둔 것 같은데 이 두릅들이 어디로 판매되고 얼마나 판매가 될까요? 예, 저희는 주로 가까운 그 로컬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좀 이런 케이스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씩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입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두릅. 그럼 맛 좀 볼까요? 두릅은 튀김이나 나물 등 다양한 레시피로 즐길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두릅 숙회는 나물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조리법 중 하나인데요. 우와, 입안 가득 봄이 느껴지네요. 진짜 건강한 맛이네요. 이 사포닌 때문이라고 하나요? 이게 약간 씁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역시 산나물은 이래야죠. 진짜 봄이 내 입속에 찾아온 것 같아요. 쌉쌀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에게 봄을 선물하는 산나물의 제왕 두릅. 올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맛보세요. 네, 이번에 만나보실 봄나물은요, 연하니까 향긋한 내음을 자랑하는 곰치인데요. 곰 발바닥을 닮았다는 설도 있고 또 곰이 좋아했던 취나물이다 해서 곰치라는 설도 있는데요. 확실한 건 봄철에 곰치만큼 밥상 입맛을 돋구는 게 없다는 거죠. 원주 신림면 구항리, 또 다른 봄나물을 찾아 농가로 향했습니다. 노지에서는 봄나물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곰치와는 같은 듯 다른 이것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바쁘게 하고 계신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나물 뜯고 있어요. 어떤 나물인데요, 이게? 아, 이거요? 저기 곤달비요. 곤달비? 네네. 곰치는 잎은 또 비슷하지만 곰치는 조금 써요. 뒷맛이 쓰고 곤달비는 향이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곤달비는 삶아서 살짝 데쳐서 쌈을 싸 먹으면 향이 2배예요. 곰치의 사촌격인 곤달비. 원래는 깊은 산속 습지에서 자생하던 산나물이었는데요. 맛과 향이 좋고 효능이 뛰어나 요즘은 재배 농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게 곤달비라고 곰치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출하가 돼요? 네, 이게 지금 뭐 하우스는 벌써 출하가 나갔고요. 이거 노지는 조금 늦어요. 지금부터 이제 출하가 지금 시작되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경기가 힘든데 판매가 좀 어떻게 판매를 하세요? 이거 이제 노골푸드도 나가고요. 직거래도 해요, 저희는. 이 밖에도 우리에겐 명이나물로 더 익숙한 산마늘도 요즘이 제철입니다. 3, 4월에만 만날 수 있는 산마늘은 아삭하고 짭조름한 장아찌로 만들어 먹으면 제격이죠. 두릅, 인삼, 소고기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라 부르는 눈개승마도 어린 순이 올라오는 지금이 딱 먹기 좋은 시기라네요. 맛이면 맛, 영양이면 영양, 효능이면 효능.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산마늘과 눈개승마. 올봄 꼭 한번 맛보면 좋을 제철 나물입니다. 이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향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먹어보고는 향이 독특하게 마늘 향이 많이 난다 그래요. 아 정말 향이 은은하니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 명이나물이랑 곰치를 보니까요. 삼겹살이 생각나요. 이 손바닥에 나물 하나 딱 올려가지고 삼겹살 잘 구운 거 올려놓고 막장 한 스푼 탁 얹어주면 그냥 지금 너무 배고파지는데 이거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끝내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찾아간 곳은 단계동의 한 맛집. 와 이게 다 뭐예요? 고기와 찰떡궁합 자랑하는 유기농 쌈채소 되겠습니다. 상추, 치커리, 깻잎 등 16가지의 쌈채소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 채소들로 다 쌈을 싸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요걸로 요즘이 쌈채소 싸서 드시기에 제일 좋은 시기잖아요. 햇빛도 좋고 지금이 유기농 쌈채소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아니 근데 쌈채소는 4계절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봄을 찾아왔거든요 오늘. 아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신데 겨울에는 이제 지금 햇빛이 짧잖아요. 춥고 그래서 이제 야채가 많이 안 올라오는데 지금이 야채들이 가장 재배하기 좋은 시기고 햇빛도 좋고
봄 햇살 받은 유기농 채소가 지금이 최고입니다. 쌈채소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쌈채소에 제철나물 반찬은 옵션. 지금 한상 가득 봄이 차려졌는데요. 여기 산나물들도 있고 또 특히 봄에 먹어야 맛있다는 쌈채소들도 있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쌈채소가 연하고 향긋한 게 너무 맛이 좋은데 특히 몇 장 겹쳐 먹으면 더욱더 맛이 좋거든요.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거라 사실 큰 기대 안 했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봄에 먹어야 더 맛있는 것 맞습니다. 겨우내 꽁꽁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푸릇푸릇한 봄나물들은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식탁 위의 보약. 옛말에 봄에 나는 제철나물만 잘 먹어도 1년이 건강하다고 하니 올봄 건강 예약은 봄나물과 쌈채소로 찜하세요. 겨우내 달아났던 입맛 제가 찾아드린다고 약속했었는데 어떠세요? 입맛 좀 돋구셨나요? 요즘에 도대체 뭘 먹어야 좋을까 하고 고민이셨던 주부님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잘 보셨죠? 제철 맞은 봄나물과 쌈채소 밥상에 한가득 올려서 건강 밥상 오늘부터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쌈채소는 봄철에 즐겨야 제맛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갑니다. 아, 뭐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진영 씨가 우리 방송 첫 번째 인제로 봄나물 드시러, 봄채소 드시러 갔다 오셨잖아요. 다녀오셨죠. 어떠십니까? 이게 비교가 좀 됩니까? 원주 맛이랑? 사실 인제 네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물과 그런 장아찌들이 많았고요. 네네. 지금 원주 방송은 아무래도 채소들류가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콜라보를 하면 어떨까? 괜찮네요. 아주 싱싱한 채소 네네. 쌈에 네네네. 고소한 나물과 장아찌를 올리고 밥을 올려서 먹으면 끝나지 않을까요? 장아찌 참 좋아하세요. 예,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사실 또 이 사장님 말씀들에 의하면 네. 겨울철에 올라가는 채소는 7에서 1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되면은 다시 16에서 18가지의 쌈이 나온다고 합니다. 채소들이. 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쌈 채소의 개수가 나중에 봄이 또 지나가고 나면은 네네. 다시 또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봄나물 채소 뭐 박사가 되셨어요. 예. 쌈채소 얘기 계속 해주시는데 저는 두릅이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두릅? 이게 뿌리 쪽이 좀 통통하잖아요. 여려요 또 봄에 나오는 게 이걸 살짝 삶아가지고 초고추장에 찍어가지고 딱 먹으면은 아하. 그 씹는 맛이 고기 맛 같아요. 고기 맛 그래서 같다고요?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정말 맛있거든요. 왜 다들 어허. 두릅 칭찬을 안 해주시는지 해서 제가 좀 예. 서운해서 두릅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처음입니다. 고기만 난다는 거를. 맛있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두릅보다는 네. 곤달비 있잖아요. 오. 곤달비요? 봄치랑은 또 다르죠. 이 곤달비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뿌려서 네네. 키운 후에 다시 또 겨울에 심어서 또 키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엄청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 봄철에 잠깐 나오는 나물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면 먹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여러분들도 꼭 봄에 마트나 시장에서 한번 보신다면 꼭 구입하셔서 맛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또 있어요. 뭐가 또 있습니까? 눈개승마랑 네, 아까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명이나물 이렇게 명이나물. 장아찌로 이렇게 담궈가지고 먹으면 이게 네. 기가 막혀요. 아, 고기 예. 먹을 때도 정말 맛있고요. 네. 장아찌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살짝 예. 여러분들께서도 식탁 위에 보약이죠. 나물들 그리고 쌈채소로 건강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진영 씨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있어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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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이 봄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제철 나물과 채소들을 꼭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요. 내일 예고 지금부터 보내드립니다. 강릉의 한 산골 마을에서 동물 농장을 운영 중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120여 종 1,500마리 동물들의 앞발을 다쳐한 이춘열 사육사인데요. 그와 함께 동물 농장의 하루 만나봤습니다. 신선한 맛은 물론 생기 넘치는 파릇파릇한 색감으로도 입맛을 돋우는 샐러드.
차돌박이 샐러드 비빔밥과 새우 우동 샐러드, 그리고 그릭 샐러드, 샐러드 파스타 등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영양 만점 다양한 샐러드를 즐겨봤습니다. 뜨거웠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특히 20대 선거에 이어 리턴 매치였던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치열했는데요. 허영 당선자를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네, 4월 21일입니다. 4월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이때쯤 되면 뭐 봄의 절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오늘 날씨 하면요. 좀 겨울로 이렇게 후퇴한 듯한 느낌. 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어서 사실 순간적으로 돌풍이 이렇게 확 불 때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날씨에는 또 건강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내일 도 저녁에 아침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감기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네. 꽃샘추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온 유지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 스카프 한 장으로 이 스타일도 챙겨보시고 체온 유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